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문체부가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산하회원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은 유 장관은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건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석한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가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 예산안이 8월 말에 확정되는 만큼 파리올림픽 이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며 축협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공적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간조했습니다. 또 축협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협이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홍명보가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출국하는데요. 출국에 앞선 인터뷰 발언이 화제입니다. 홍명보는 현대축구는 분업화가 트렌드이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칭 스텝의 분업화, 세분화,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여 외국인 코치를 선임할 계획이다.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코치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서 면접을 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이해가 되며 나의 마지막 도전에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멍멍이 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할 거냐는 질문에는 대표팀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 경기력의 외적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다. 규율, 룰이 아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희대의 멍멍이 소리를 또 한 번 시전했습니다. 결국 전술은 외국인 코치에 맡길 거고 자신은 대표팀 문화, 즉 빠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대 축구가 분업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홍명보를 응원해 줄 건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며 희생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럼 돈을 적게 받던지요. 힘들다 다 한 축협인데 홍명보한테 최소 20억에서 30억을 주고 장기 계약의 외국인 코치 2명입니다. 거기에 수준 높은 사람 데려온다는 소식이기에 돈도 꽤 들 것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이며 막장으로 원칙 없이 절차 없이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협회입니다. 또한 외국인 코치 2명 선임은 홍 감독이 협회에 요청하여 수락된 선임 조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더욱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받아야 하고 해줘 축구 해야 하니 좋은 전술 코치 2명도 줘야 해. 그럼 하겠다 였습니다. 희생과 도전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제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대참사 이후 홍명보 감독이 곤혹을 치렀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땅 구입 논란이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한 매체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앞두고 수도권으로 수차례 땅을 보러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땅을 사들인 곳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고 불리는 신흥 부촌인 분당구 은중동에 위치한 땅이며 78.35평을 11억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은중동은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신흥 부촌으로 특히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기업인들의 새로운 둥지로 떠올랐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배우 신하균, 권상우, 김보성, 방송인 김영철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숙, 신혜라, 최민수 등도 집을 알아보러 왔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운중동 인근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이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찾았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홍 감독은 대표팀 엔트리 발표 약 3주 전인 지난 4월 18일 토지 대금의 11억 원 가운데 10%인 1억 1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대표팀 소집과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던 지난 5월 15일에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축구계 한 인사는 대개 감독이 큰 대회를 앞두고는 개인적인 부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홍 감독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만약 토지 매입 등 움직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서 협회 차원에서는 멘트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홍명보 사태에 축구팬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며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동산 사기꾼들 뭐하고 있냐? 홍명보한테 집결해라. 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지 않고 땅명보에게 가서 돈 좀 뜯어내라. 이번에 땅명보는 어디로 땅 보러 다닐까? 돈도 많은 놈이 또 30억 받고 잘났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